이번 시간에 우리 날짜 시간 처리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짜 시간 처리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런 함수들은 대부분 이제 엑셀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우리 now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now라는 함수가 현재 날짜하고 현재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죠. 그리고 이제 date라는 이 함수는 현재 날짜를 이제 표시해주고요. 요 weekday라는 이 함수는 우리 엑셀이랑 완전히 똑같죠. 요일번호. 그 지정된 그 날짜에 요일번호를 형식에 맞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때 형식에 보게 되면 이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우리 1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고 엑셀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엑셀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트라는 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add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트 diff라는 함수가 있고, 데이트 value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 파트 먼저예요. 데이터 파트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앞에다 형식 찍어주고 날짜를 찍어주게 되면 이 날짜에서 이 형식에서 지정된 그 값을 꺼내달라.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요. 데이트 파트라고 이렇게 쓰고, 지금 날짜가 2021년 5월 7일 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앞에 형식을 YYYY 이렇게 이제 Y를 네 글자를 썼으니까 이 날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연도를 꺼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21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M을 썼다 그러면 이제 5월이다 하고 5월을 이제 꺼내주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D를 썼다 그러면 이제 2를 추출해 줄 거예요. 그런 함수가 우리 데이터 파트라는 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add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add가 이제 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지정된 그 날짜에서 그 지정된 날짜에서 이 값만큼 이 형식에 해당하는 그 값을 증가시켜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데이터 add라고 이렇게 쓰고 지금 날짜가 2021년 5월 4일로 돼 있죠. 그때 M이라고 썼으니까 이제 월이 되겠죠. 월을 3개월 더 더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5월달이니까 3개월을 더 더하게 되면 이제 8월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8월 4일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diff라는 요 함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날짜 1이 있고 날짜 2가 있습니다. 이 날짜 1하고 날짜 2 사이에서 이 형식에서 지정한 그 경과값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다면 지금 여기는 2021년 4월 9일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2022년 4월 9일이 들어있죠. 지금 1년이 지났네요. 딱 그죠? 21년이고 여기는 22년이고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때 1, D라고 썼으니까 이제 1에 해당하는 거 일이 이제 며칠이 경과를 했냐 그거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365일이 경과됐다.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M을 썼다면 몇 개월이 경과했는지 그걸 보여줄 거고 만약에 YYYY 해서 Y를 이제 네 글자를 쓰게 되면 이제 연도를 뜻하는 거니까 몇 년이 지나갔는지 그 경과값 그 경값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밸류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는 이 날짜 이곳에서 지정된 그 날짜 있죠. 텍스트 형식의 날짜를 일련번호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우리 데이트 밸류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year, month, day는 우리 엑셀은 똑같죠. 그래서 연도만 추출해주세요. 월만 표시해달라. 일만 표시해달라. 그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month name이라는 요 함수요. month name이라고 쓰고 우리가 인수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지정한 인수를 월을 나타내는 그 문자열로 이제 반환해달라. 그런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date serial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앞에다 연도 찍어주고요. 그리고 월 찍어주고 일 찍어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게 되면 이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뭘로 표시해달라? 날짜 형식으로 반환해주세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eekday name이라는 요 함수도 있습니다. weekday nam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요일 번호를 이제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그 요일명을 이제 반환해 주는 그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time이라는 요 함수는 현재 시간을 표시해 주는 그 함수고요. hour, minute, second는 똑같습니다. 그냥 지정된 그 시간에서 시만 표시해달라, 분만 표시해달라, 초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time serial이라고 이렇게 쓰고 시에 해당하는 거, 분에 해당하는 거, 초에 해당하는 거 해서 이렇게 시, 분, 초를 우리가 따로따로 쉼표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게 되면 이 시분초에 해당하는 그 값을 시간 형식으로 반환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리고 time value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 지정한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일련번호, 그 시간에 해당하는 그 일련번호로 반환해 달라.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시간 처리 함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엑셀이랑 똑같은 것도 있지만
엑셀에서 안 쓰는 그런 함수들도 이곳에 있죠. 자, 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런 함수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예제 문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판매일을 참조해서 4월에 판매된 그 상품의 순번하고 우리 상품 번호 그리고 판매일, 거래처명 이 네 가지를 이제 검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SQL 보기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셀렉트하고 세미콜론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죠.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순번이랑 그 다음에 컴마 한 칸 띄고 상품 번호랑 컴마 그 다음에 판매일이랑 컴마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명이요. 이 네 가지를 보겠다. 근데 이거를 어디로부터 보겠다? 우리 from이라고 쓰고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보겠다. 지금처럼 이만큼만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특정 조건을 안 썼어요. 안 쓰고 나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판매 내역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순번, 상품번호, 판매일, 거래처명 그 내용들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판매일을 봤을 때 1월 달에 판매된 것도 있고 2월 달에 판매된 것도 쭉쭉 나타나고 3월 달 것도 나타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4월 달 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판매일을 참조해서 4월에 판매된 그 상품들만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1월 달 거, 2월 달 거, 3월 달 거 이런 거는 안 나타나게 4월 달 거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 SQL 보기로 들어갔고요. 자, 그 뒤에 이제 from 뒤에 가서 이제 우리 where하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쓰고 지금 조건은 우리 판매일을 가지고 있죠. 판매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일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4월달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판매일에서 우리가 이제 월만 추출해야 되겠죠. 월만 추출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로 이 판매일을 묶어주면 이제 이 판매일에서 월만 이제 추출해 줄 겁니다. 그 추출한 그 월이 뭐랑 똑같냐? 4랑 똑같냐? 그렇게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where 조건문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진짜로 판매일 보니까 4월달 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판매일을 참조를 하래요. 판매일을 이제 참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4월에 판매된 그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 중에서 15일 이전에 판매된 그 상품의 순번하고 상품번호, 판매일, 거래처명 이 네 가지를 이제 검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셀렉트 구문을 써주면 되겠죠. 셀렉트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순번 나타내야죠. 순번 검색해달라. 그리고 상품 번호도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일도 검색하고 거래처명도 검색을 해달라. 이걸 하는데 우리 from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 판매 내역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rom이라고 쓰고 판매 내역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판매 내역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순번, 상품번호, 판매일, 거래처명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판매일을 참조를 해서 4월달에 판매된 거 그것만 이제 찾으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SQL 보기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from 뒤에 가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where하고 써주면 되겠죠. where이라고 쓰고 나는 지금 판매일을 가지고 있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이제 month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판매일에서 월만 추출할 겁니다. 그 월만 추출한 게 4월달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월달의 데이터가 싹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4월 5일 거, 8일 거, 11일 거, 15일 거, 19일 거, 20일 거, 22일, 26일, 30일하고 다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15일 이전에 판매된 그 상품들만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거죠. 일단 4월달도 만족해야 되고 15일 이전이야 그것도 이제 만족해 줘야 돼요. 해서 이 두 개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nd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두 개 쓸 겁니다. 해서 앞에서 이제 4월달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이제 end라고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일에서 이제 15일 이전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일에서 뭘 추출해라? 1만 추출해라. 그 1만 추출한 게 작거나 같다 15에서 15일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쓰고 중간에서 이제 and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쓴 거예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4월 5일, 4월 8일, 4월 11일, 15일 하고 이렇게 이제 4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밖에 문제 푼 거죠. 이제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판매된 상품 중에서 순번하고 상품 번호, 판매유일, 거래처명하고 이 네 가지를 이제 검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 select라고 쓰고 우리 검색을 할게 지금 순번 검색해야죠. 그리고 상품 번호 검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요일도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명도 이제 검색을 하래요. 근데 이거를 from 어디로부터? 우리 판매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검색해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딱 시키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판매 요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썼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어요. 그 얘기는 이 판매 요일이라는 이 필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서 일단 확인부터 눌러볼게요.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판매 요일은 없으니까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 순번하고 상품 번호하고 거래처명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 요일을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판매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판매요일이라는 필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판매요일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이 판매일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닫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SQL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판매 요일을 이제 구할 거예요. 구하는데 이 판매 요일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일 있죠? 나는 지금 판매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판매일의 요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때 이 판매일에서 우리가 이제 요일 번호, 요일에 해당하는 그 번호를 먼저 구해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weekday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때 weekday라는 함수를 쓸 때는 우리가 형식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문제상에서는 뭐 형식을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 판매일을 우리가 이제 weekday로 그냥 묶어주고 형식은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해서 기본값으로 그냥 생략하고 그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나타낼 때 이제 우리 판매 요일로 나타내야 되니까 알리아스 판매 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판매일에서 요일 번호 구해라. 그거를 이제 어떤 제목으로 표시해라. 판매 요일이라는 이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그거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그 판매일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일 번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일을 구할 거니까 요일 구해주세요.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일단 우리 SQL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지금 내가 구한 게 우리 요일 번호 구했어요. 이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그 요일명을 이제 반환해주는 함수가 우리 weekday name이라는 그 함수가 있었죠. 해서 이 weekday라는 요 함수 자체를 통째로 우리가 weekday name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어차피 지금 이곳에서는 요일 번호가 나오니까 이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그 요일을 반환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아까는 여기 판매 요일에 아까 요일 번호가 나왔었는데 이제 요일명이 이제 쭉쭉 표시가 됐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또 세 번째 이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시간 처리 함수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날짜 시간 처리 함수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나오니까 어떤 함수가 뭘 하는 함수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엑셀이랑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